이 말이 되게 웃기죠. 내가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은 MBC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임대인이 돼버렸죠. 내가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마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대표 나쁜 건물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열게 해주지 않았느냐.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 문도 열리게 해놨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자, 오늘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말을 얘기했는데 요거는 좀 오래전부터 있던 단어죠. 피껏쏟.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예, 피가 거꾸로 솟는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사연 보면요. 여러분들도 피가 거꾸로 솟을 수 있어요. 자, 이 영상에 달리는 댓글입니다. 어떻게 3분 영상 안에 천박하고 역겹고 가짱고 혐오스럽고 욕지기 나오는 감정을 모두 느끼게 할 수 있는지 대단하네요. 카페 사장님이 이 뉴스로 유명해져서 커피 많이 파셔서 건물주 되셔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난 자리에 다시 들어올 세입자들은 소문이 나서 그곳이 공실로 오래 남아있기 바랍니다. 진짜 건물주 위에 아무도 없다더니 지자체도 법도 무용지물이네요. 5% 외에 누가 봐도 부당하게 하는 걸 조치하는 법은 언제쯤 생길지. 좋은 건물주 만나는 것도 복이네요. 자, 건물주가 유명해져서 다시는 아무 임차를 안 하는 무가치한 건물이 되길 바랍니다. 요게 댓글이에요. 자, 5,300회, 7,300회, 2,000회, 5,400회. 아, 요게 제가 지금 얘기해드릴 영상의 댓글입니다. 댓글. 저도 이렇게 댓글이 좀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영상은 아니고요. 뉴스에서 나온 영상인데 요거 보시면 여러분도 약간 피가 거꾸로 솟을 수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카페 입구를 막은 건물주에 대한 내용인데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카페입니다. 강남구 신사동인데 보시면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건물 형태가 되게 좀 이상해요.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고 보통은 건물이 요렇게 돌아가서 앞면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요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코너 자리인데 여기에 매장이 있고 여기에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매장이 요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1층 후면을 사용하는 곳 요렇게 가지고 여기가 이제 입구인 거죠. 주차장.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요렇게 입구인데 요 입구에다가 주차 박스를 컨테이너로 갖다 놓은 거예요. 입구가 막힌 거죠. 입구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막혀 있지만 실제로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막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 반대면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거든요. 입구 문이 있는데 요렇게 열게 해놨어요. 요렇게 열립니다. 실제로 딱 열려요. 그러니까 막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지 않았다. 야,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여기서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막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2020년 말에 상가 계약을 했어요. 요 카페 사장님이랑 주인이랑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에 있는 곳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물에 전면을 차지하는 곳이 두 매장이 있어요. 이렇게 두 매장이 있고 여기 카페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간 입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싸요. 신사동 치고는. 그리고 가로수길에 있는 거 치면은 월세가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이죠.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카페를 하시고 있는데 2020년에 건물주가 바뀝니다. 혹은 21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2년짜리 계약일 수도 있으니까 21년에서 22년 사이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22년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다시 하는 시점이 온 거죠. 22년 말이 되면은 계약을 다시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갱신이 되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월세를 100만 원 인상시켜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100만 원 올려주세요. 250만 원은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해서 350에 계약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이거 너무 싸다. 그러니까 35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왜냐면 이게 내 자존심이
산다. 다른 건물주에 비해서 내가 적게 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350만 원 정도 되면 내가 면이 서겠다. 그러니까 350만 원으로 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메인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내가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마요. 예, 이겁니다. 근데 원래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0년간 임대차를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올릴 수 있는 거는 5%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동의하지 않으면은 올릴 수 있는 게 5%까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1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100만 원. 이게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는 이게 반칙이죠, 반칙.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예 레드카드 감이에요.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거의 한 40% 정도 올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40%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세가 주변보다 싸게 했다 하더라도 5%씩 1년씩 해서 꾸준히 올리는 게 상식적인 거지, 40%를 올려달라고 해놓고 나는 나쁜 임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요거 조금 웃긴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죠. 내가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진짜로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괜히 찔려서 이렇게 하는 건지, 뻔뻔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못된 건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죠. 자, 강남대로에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요, 요렇게 대로변에 건물들이 나와 있어요. 자, 건물들이 요렇게 있죠. 쭉쭉쭉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세가 얼마인 줄 알아요? 보통 억 단위입니다. 자, 1억 5천. 자, 여기는 3억. 여기는 2억. 여기는 1억 2천.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 건물주들이랑 계약을 하게 되면요, 법률 대리인이 와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건물주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는 1년에 5%씩 꾸준히 올릴 거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약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올릴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써요. 서로 합의한 거죠. 요렇게 계약을 해요. 요 사람들은 올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아니면 뭐 화장품 가게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들어와서 홍보 효과도 좀 노리고, 여기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좀 노출이 될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비싼 금액을 가지고도 와서 영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그냥 이 매출로 요것만 다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100만 원 올린다고 뭐라 안 해요. 올려도 돼요. 근데 250만 원이잖아요. 250만 원짜리를 350만 원으로 만드는 거는 반칙이죠. 도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다 반칙이에요. 이거는 얘는 반칙한 거예요. 반칙. 얘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착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내가 다른 건물주보단 그래도 좀 착한 편이다. 자, 나는 그래도 여기에다가 주차 부스를 세웠지만 아시바 같은 거 치지 않았다. 여기다가 아시바 치거나, 여기 공구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바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이거? 죄송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지? 그 철제 같은 거 세워가지고 장사 못하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사람들 들어오는데 턱 만드는 것도 있고, 화단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벽 같은 거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사유지잖아요. 아까 보셨으면은 여기 이거를 보면요, 여기서부터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 건축물로 해가지고 벌금을 내는 거는 가능하겠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여기 들어가서 국가가 뭔가를 개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웃기죠. 내가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은 MBC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임대인이 돼버렸죠. 내가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마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대표 나쁜 건물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사람 말도 맞는 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많다. 나는 여기 열게 해주지 않았느냐.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 문도 열리게 해놨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더한 사람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대표 나쁜 건물주로 들어갔겠죠. 근데
아,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주인의 직업이 부동산 법인 대표입니다. 법인 부동산 대표예요. 법인 부동산 대표라고 그러는데 이거 임대업 하는 부동산이겠죠? 임대업 하는 부동산, 법인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착한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쪽은, 이 사람은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피껏솥으로 했어요. 피껏솥. 피가 거꾸로 솟는다. 요 댓글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게 3분 안에 천박하고 역겹고 가짱고 혐오스럽고 욕지기가 나오는 감정을 모두 느끼게 할 수 있는지 대단하네요. 자, 좋아요 2번 눌렀죠. 아, 이게 재밌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하면 대박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건물에 주차 부스 들여보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영상 막 이렇게 찍고 다니는 거예요. 자, 요만큼 열게 해놨습니다. 저는 괜찮은 건물주입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열리게 해놨습니다. 라고 유튜브 찍으면 대박 날 텐데 말이죠.